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5월 터프의 물리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낮에 찍었는데 찍었었는데 이제 업로드까지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리고 다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지금 다 찍고 나면 오늘이 가겠네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에 보시면 이제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ABC가 그냥 이제 올려져 있고요. 나에서는 이제 순서가 바뀌고 그다음 10의 힘을 이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나에서 이제 10의 힘을 위로 작용하고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50의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냐? 잠깐만요. 이거요. 위에 이제 작용하는 게 10인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50이니까 전체 이 물체들한테 작용하는 게 6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세 개의 물체가 이제 작용하는 아래 이제 중력이 마찬가지 60이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오케이. 확인하시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A가 B 누르는 게 F0와 3F0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왼쪽에서는 A가 아래 이제 중력밖에 없을 거잖아. 그치? 이제 중력이 F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연선이 씨 보면 나연선이 씨 3F만큼이 적용하는데 C의 중력이 F잖아. 그럼 C가 얼마큼 힘으로 눌러서야지 둘의 전차합이 3F가 되겠습니까? 2F 플러스 2이 10만큼이 돼야 마치 위로 잡아끄는 게 10 되는 거니까 삼각색깔 되면서 3F가 남겠지.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B의 질량 2니까 B의 아래 작용하는 게 20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다 돼서 60이 되니까 여기 F가 얼마냐? F가 10대구나. 여기서 이제 더하면 30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강에서 지금 B가 있구나. 강에서 B가 C 누르는 거, C가 B 받치는 거 잠깐 맞는 말이죠. 주어 목적어 플러스가 되니까. 그다음 F가 C 10대니까 이거 안 돼요. 그 다음 질량은 C가 A의 C의 2배냐? 30과 10이니까 3배가 되겠죠? 그렇지, 3배구나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다음 C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어디 갔냐 넘기는 게? 잠깐만. 넘기는 게 어디 갔죠? 잠깐만. 큰일 났다. 여기 있구나.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파동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B랑 C 세 가지 매실이 존재합니다. 같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입사했다가 마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반사 되고 찰라찰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봐봐. 지금 볼 때 지금 아래쪽에 B 입장에서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이제 완전히 똑같죠? 대칭 꼬라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봤을 때 여기 세타를 할게요. 세타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B 세타가 이제 똑같을 때 A랑 저기 이제 C 입장에서는 뭐냐? 각도가 이제 지금 A 쪽이 훨씬 크구나 마치 A 쪽이 굴절이 이제 되게 심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이제 각도를 통해서 굴절이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A랑 C 중에 C가 차이가 더 작고 A가 차이가 더 크구나 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C, 마지막이 A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파장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파장은 이제 A에서가 B에서보다 이제 길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공기와 A사 인기가 보시면요. 공기랑 이제 C상에서는 이제 세타2가 되는 거잖아. 인기각이 마치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A 입장에서 뭐냐? A는 공기랑 이제 굴절률 차이가 이제 더 작게 될 거잖아. 하니까 인기각이요. 얘보다 당연히 크겠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이제 크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P가 XYZ 지금 전반사 하기 되기 위해서는 마치 여기서 전반사가 이제 하기 저 위해서는요. 지금 이제 세타원을 이제 증가시켜 하냐 적어놓습니다. 꼬라지가 양쪽이 완전 대칭 더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톤이 이제 증가하면 자 뭐가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증가합니다. 노란색 요게 감소하죠. 그치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감소하고에 마찬가지 여기도 감소하게 돼요. 완전 대칭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되겠죠? 그러면 세타2 마찬가지 증가하게 되겠네.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럼 세타2일 때 인기가학이니까 얘보다 커지면 당연히 전마사 가겠지 뭐.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이 12번입니다. 12번이 우리가 저기 운동량 문제이죠. 그치? 자,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C의 C가 서로 다가오는데 C랑 먼저 충돌하고 난 뒤에 A랑 C 만나서 정자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 지점에 거리가 먼저 주어지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점이 이제 우리가 어느 이제 그 거리가 어떤지 체크를 잘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되겠죠? 잠깐만. 아까 소리 너무 있죠? 오케이. 네. 아까 소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오고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자, 먼저 지금 R과 S 간의 거리가 4, 1이야 마치. 그 다음 P랑 R 사이 거리가 지금 13이에요. 근데 Q에서 자 S까지가 12니까 R에서 S는 4잖아? 그럼 Q에서 R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기 8대야 더해서 12가 되겠구나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Q랑 R 사이 거리가 여기 이제 8, 1 이란 게 먼저 보이셔야 돼요. 저게 8이면 왼쪽에 이제 P에서 Q까지 거리 여기는 5가 돼야죠. 더해서 13이 돼야 하는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C 입장에선 R에서 V랑 만나고 그 다음 돌아오잖아. 그렇지? V로 돌아와요. V 맞지? V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R에서 S까지 가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속도 V로 4만큼 가니까 그때 걸린 시간 4t 할게요. 되겠죠? 4t 하자. 자, 우리가 그 C는 우리가 처음에 자 와서 B랑 만나고 4t 동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 다음 두 번째, A는 V 속도로 P에서 Q까지 가서 만납니다. 그때 거리 오잖아. 속도가 V고요. 그럼 A 입장에서는 가는 시간이 전체 시간이 5t구나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저기 전체 시간이야. 그럼 C는 지금 돌아오는 게 4t니까 처음에 다가가는 건 t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 5t가 돼야 하니까. 되겠죠? 거리가 4니까 처음에 속도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할게요. 마이너스 4v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가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C가 4t 동안 돌아갈 때 B는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A한테 가서 만날 거잖아. 4t 걸릴 거예요. 그때 거리가 4니까 8이니까 B가 움직인 속도가 얼마냐? 왼쪽으로 2v구나 마이너스 2v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C가 만날 때 너희가 항상 여기 보셔야 돼. 델타 V는 뭐냐? 항상 질량이 반비례 하구나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충돌할 때. 그래서 먼저 B랑 C만 따지면 자 B랑 C 입장에서 델타 V가 B는 정지해서 2v야. 2v 변했어요. C는 왼쪽에 4v에서 오른쪽에 v 된 거니까 변화가 5v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때 질량 변이 뭐냐? 질량은 반대니까 C가 M이면 B는 2.5 M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그 다음 저 B가 2.5 M이야. 그 다음 속도가 2v예요. 근데 A는 V로다가 마지막에 충돌하고 정지하잖아. 둘의 운동량 크기가 똑같아야죠. 그 다음 B가 5인분이니까 A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5인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기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이번에 미팅 자 연력학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BC 이렇게 사이클을 지금 도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당연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돼 있어야 돼. 뭐냐면 우리 내부 에너지 있잖아. 얘들아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냐? 항상 우리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MT가 PV에 비례하잖아. 이런 사이클에서는 그 개수가 M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PV에 비례하거나 하고 너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죠? 요거에 비례하는 거야. 같은 게 아니야. 비례한다.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뭐냐? 이는요. N이 같습니다. 뭐랑 똑같아? PV 곱이랑 똑같아. 되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곱하기 델타 V구나. 즉 뭐냐? 요거는 PV 그래프의 면적에 일당하게 되구나 말할 수 있겠는 거. 저게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바라볼게요. 여기 이제 P랑 V 값이 주어졌으니까 온도의 B는 구해지겠죠. 온도가 처음 A점에서 온도가 이제 우리 P라고 하자. 그치? PV 붙어서 P는 그러면 6T가 되고요. C는 그러면 4T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T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그럼 온도의 변화가 다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 온도 변화가 여기 5T신가요? 여기 내부 이너시 변화입니다. 되겠죠? C는 내부 이너시가 감소하네요. 2T 감소. 그 다음 C는 3T 감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B에서가 C에서의 6T랑 같으니까 2분의 3배에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B에서 C 갈 때 열량은 뭐야? 열량은요? Q는 C 델타 U 플러스 C W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식의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힌트가 하나가 뭐냐면 AB에서 내부 이너시 증가가 CE에서 방출 열량과 똑같구나 말하고 있는 거야. C에서 내부 이너시는 3T 감소하지만 지금 이제 열량은 뭡니까? 열량은 이제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부 1의 변화가 얼마냐? 1의 변화는 안에 면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감소하네요. 맞지? 마이너스죠. 얼마냐? P 곱하기 1000V 3PV만큼이지 감소한다. 여기 한 일이야? 받은 일 되겠죠?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 여기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5만큼 돼야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T만큼의 변화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3PV가 2T가 되구나. 되겠죠? 이런 꼴입니다. 그럼 이제 B에서 C 갈 때는 여기 안에 면적이 이제 한 일이 되는 거잖아. 그 면적이 얼마냐? 평균이 2PV가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2V니까 플러스 이제 4PV 만큼의 이제 일을 하게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체가 지금 내부 이너시 변화 이때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이때는 3PV죠? 여기 내부 이너시 여기 한 일. 그러니까 다 하면 PV 남네요.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체 이제 열효율. 열효율은 뭡니까? 흡수한 열량 분의 이제 전체 한 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열효율은 이제 우리가 여기 흡수한 열량분의 전체 1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A에서 B 갈 때 이때 이제 내부 이너시 변화가 5T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이때 한 일은 안에 면적이 되는 거잖아. 면적 맞지? 면적이 얼마냐? 2PV 맞지? 2PV 플러스 2PV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바꾸자. 5T는 얼마야? 5T는 이제 2T가 지금 3PV니까 5T는 7.5 PV 만큼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흡수한 열량 저게 얼마냐? 흡수 열량이지. 둘이 더하면 이제 9.5 요거는 이제 1이잖아. 맞지? 더해서 10.5 PV만큼이 흡수를 했구나. 그 다음 전체 한 일은 여기 안의 면적이죠. 안의 면적. 안의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삼각형 면적이 높이가 2고요. 밑변이 3이죠. 네, 그러면 계산하면 3PV만큼이 1이구나. 그래서 계산하면 7분의 2구나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되겠네요. 되겠죠? 예, 안 되겠네.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14번 볼게요. 14번이 우리 간섭이고요. 간섭 문제에서는 제가 계속 이제 뭐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간섭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전파원이 존재한다 했을 때 그 전파원 사이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가 상세와 보강이 교차가 되구나 하는 게 1번으로 보이시고요. 두 번째는 보강과 보강 사이 간격, 상세와 상세 사이 간격이 항상 이제 반파장 차이구나 하는 게 마찬가지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셔야 돼. 뭐냐면 이거야. 실제 두 개의 전파원이 이렇게 존재할 때 만약에 두 개가 위상이 똑같잖아. 마치 같은 위상이잖아. 그러면 정중앙이 무조건 보강되는 걸 알잖아요. 그쵸? 같은 위상이면 되겠죠? 보강이면 다음 보강 되는 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치?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뭐냐? 항상 이제 가운데 중앙점보다 상세가 이제 마찬가지 존재하구나 하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에서 보강 여기 전부 다 반파장만큼의 거리차가 존재하구나. 상세 마찬가지야. 상세에서 상세 사이 마찬가지 반파장만큼 차이가 존재하구나 하는 게 보이셔야 돼. 되겠습니까? 여기 자동으로 이제 딱 그러셔야 돼요. 되겠죠? 근데 문제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반대
이상고리 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이상이야. 그래 뭐냐면 정중앙은 무조건 상세가 되구나 하는 게 보이셔야 돼요. 센터가 상세야. 되겠지? 상세. 문제에서 뭐냐? 세계임 시 Q점이 시 가장 가까운 상세점 이랍니다. 얘도 상세래.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뭡니까? 상세에서 상세. 사의 간격 도끼 시 2분의 가상이구나. 도끼 시 8분의 D라고 준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세 되는 점을 싹 다 나타내보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시 8번의 D만큼 거리차로 시 상세가 다 존재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번의 D만큼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점마다 다 꺼보자. 8번의 D만큼 되겠죠? 네. 1, 2, 3, 4, 5, 6, 7 D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시 8번의 D, 뭐 8번의 2D, 뭐 8번의 3D 뭐 살려서 오는 거야 맞지? 네. 이래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보이셔야 돼. 뭐냐면 실제 보강어보다 보강은 사이마다 무조건 존재하구나 하는 게 자동으로 느껴져야 돼. 해서 0에서 이제 우리가 이 8분의 D 사이에 보강, 처음에 이렇게 상세죠. 상세 맞지? 상세. 보강 이렇게 어떻게 존재하구나 하는 게 보이셔야 돼요. 되겠지?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 알겠죠? 자, 보시게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6번 볼게요. 파동, 특성가 좀 쉬워가지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부터니시 볼게요. 자, 이번에 드디어 뉴턴 점집니다. 사실 이번에 이 뉴턴 문제 보시면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해석을 너희가 연습을 하기에는 그래도 뭐 나쁜 문제는 아니었다. 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왔을 때 먼저 가해선이 지금 정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Q가 작용하는 힘이요. 나에서 R에 작용하는 힘의 6배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Q가 6T라면 나에서 R에 작용하는 힘이 T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랑 T가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구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강상의 실이 끊어질 때는 뭡니까? 실 끊어질 땐 델타 A가 질량의 반비례 하구나 하고 말하잖아요. 뭐냐면 같은 크기의 힘이 사라지면서 양쪽이 가속 운동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같은 같은 양만큼의 힘이 변화가 되는 거야. 양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크기 힘이 변화가 되니까 질량과 델타의 곱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A가 질량의 반비례 하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요. 되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볼게요. 이때 AB와 CD에서 델타 A가 지금 똑같잖아. 맞지? 그래 뭐냐면 질량도의 양쪽이 같아야 하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B가 질량이 4임이잖아. 맞지? 4임이니까 옆에 우변도 마찬가지 4임 돼야 돼요. 뒤에 질량이 2M 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겠죠?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나타내보자. 조금 정석적이게 먼저 바라볼게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먼저 보면 자, 오른쪽에서 DNH R의 힘이 EMG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D 입장에서는 R이 EMG만큼의 중력이 있는데 위에 장력이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R의 힘이요. EMG 마이너스 T만큼의 R자 힘이 작용하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C 마찬가지예요. C도요. R에 작용하는 힘이 같은 질량이니까 그리고 같은 가속도 운동이니까 R자 힘이 같아야겠죠. R자 힘은 질량비니까. 되겠죠? 마찬가지 E-T야. EMC-T. 여기 R자 힘이야. 근데 문제는 C 입장에서 T만큼 당겨주잖아. 그럼 지가 미끄러지는 요 힘이 얼마가 돼야 더해서 EMC-T가 되겠습니까? EMG-ET가 돼야 더해서 요게 되겠지. 여기 미끄러지는 힘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미끄러지는 힘이 다 나왔어요. C는 EMG-ET. T는 EMG 만큼의 R의 힘이 존재하잖아? 이 둘의 힘이 6T랑 똑같아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좌변에서 그 왼쪽에 그림이 있어요. 6T가 둘의 합 4mg 마이너스 2T와 똑같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넘기면, 자, 머리야 넘기면 t는 0.5 임시가 되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겠죠? 응.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저 왼쪽 등이 끊어지고 난 뒤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얘가 아래 임시니까 얘가 3임시니까 미끄러지는 게 2임시가 돼야 더해서 이제 3임시만큼의 장력으로 정지하거나 말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래 힘이 이제 임시고요. 이 아래 이제 2임시만큼의 힘으로 이제 자 같이 끌려가는 거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함께 움직일 때 R자의 뭐냐? 무조건 질량비잖아, 질량비. 질량이 1대3이잖아. 근데 합이 이제 3임지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이 미끄러지는 게 얘가 0.75임지. 이거 얼마? 2.25임지. 다 돼야 거기서 이제 3임지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력이 얼마가 됩니까? R이 임지인데 R자가 0.75가 돼야 하니까 장력이 0.25 임지가 되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 알겠지? 하시면 돼. 다만 사실 너희가 그 최근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희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들아 실이 끊어지잖아. 실 끊어지면 자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장력만큼 이 전체의 힘의 변화가 나타나잖아. 이건 다 알잖아, 맞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물체가 연결되어 존재할 때야. 여러 물체가 연결 존재할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델타 F는 뭐냐? 델타 F는 항상 물체의 들이치 질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연결된 물체 같은 경우는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하니까 처음에 가속도와 나중에 가속도 똑같아요. 델타가 같을 수밖에 없어. 하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물체는 델타 F가 무조건 질량비예요. 이건 되겠죠. 이건 되겠지? 될 거야. 자, 그래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잠깐만요. 자, 이거요. 뭐냐면 여기 이제 처음에 자 실랑티 입장에선 T만큼의 이제 장력이 존재했잖아. 저게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얘 입장에서는 전체 이제 힘의 변화가 둘이 전체 변화가 6T니까 둘이 각각 뭐야? 각각 이제 우리 실랑티가 같은 질량이니까 델타 F 합이 6T야. 각각의 변화가 3T씩 변화가 되거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D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나중에 T가 된 거잖아. 3T 변에서 T가 남은 거야. 처음 얼마였겠어? 처음에 장력이 4T였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정지잖아. R EMC인데 정지잖아. 4T가 EMC구나. 아, EMC가 있으면 뭐냐? T가 0.5 EMC구나. 바로 나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 씨,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씨, 저기 점잖아. 네, 문제 볼게요. 근데 점잖으면 이거는 네,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고2 문제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약간 그렇죠? 네, 문제가. 네. 자, 볼게요. 네. 별 의미가 없는 느낌이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랑나에서 자 우리 꼬라지가 뭐냐 자니까 가랑나에서 전체 시 C랑 전압 크기 똑같고 종류 다른 D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 변화가 되었답니다. 종류가 반대래요. 그럼 C가 당겨요, D가 밀어요. 되겠지? C가 마이너스, D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당기는 힘하고요, D가 밀어주는 힘하고요, 크기가 똑같아요. 같은 전하량이니까 같은 크기만큼 당기고 밀 건데 그 차이가 4F가 되는 거잖아. 차이가 A는 그대로니까 변화가 4F잖아, 맞지? 그래 뭐냐면 여기 이제 C가 당겨요, D가 밀어요. 요 힘이 이제 4F 차이 나야 하니까 각각 얼마냐? 2F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겠다. 2F가 되구나.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는 얼마? A는 이제 얼마? A가 이제 당겨야겠네? A가 F를 당겨야 합이 이제 F가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A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C가 지금 거리 1에서 지금 이만큼 힘 당기니까
전화 마이너스 1 할게요. 1이 뭡니까? 거리 2잖아? 2의 제곱분의 전화가 1 돼야 하니까 A가 전화가 마이너스 4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이 18번 보겠습니다. 요건이 이제 전자기도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했는데 일단 볼게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저 도선이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다 지나면서 지금 빠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잖아. 이때 너희가 뭐가 보이시냐면 지금 도선이 중간에 속도가 안 변해. 속도가 변하면 이게 달라져요. 속도가 안 변해. 안 변하면서 물체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고 완전히 나가잖아. 마치? 그때는 전체 전류가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돼. 되겠습니까? 0이 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앞에 이제 여기 1이야. 여기 4요. 5예요? 쓸까요? 1이고요. 4고요. 5고요. 마지막 2잖아. 더해서 0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0 되기 위해서는 여기 1하고 5가 같은 방향, 4랑 2가 둘이가 같은 방향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처음에 이제 P가 처음에 진입할 때 마이너스 Y니까 처음에 이제 시계죠. 마치 여기 시계. 요것도 시계예요. 여기 그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얘들아 먼저 너희가 나타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때 전류는 항상 이제 우리 뭐를 말씀하셨냐? 잠깐만요. 전류는 이제 우리 델타 PL V구나 말씀하셔야 합니다. 근데 속도가 일정하잖아. V가 중간에 안 변하잖아. 그치? 속도가 안 변해? 안 변해요? 자, 하면 뭐냐? 결과적으로 이제 델타 B 곱하기 1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는 1번에 진입하는 거잖아. 마치 1번에 진입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1번에 진입할 때 우리 항상 이제 전류는 안 잘리죠? 네. 델타 B 곱하기 1이구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볼 때 처음에 진입할 때 여기 그 1이 이제 2잖아. 맞지? 맞지? 2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B가 1을 할게야겠지? 델타 B가 거리 2니까 1이 2니까 델타 B를 2분의 1을 할게요.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만큼의 전류가 자기장이 경성대에 존재하거나 이렇게 바라보자. 그 다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류가 시계에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뭐가 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존재해야 들어가는 자기장 유도하면서 전류가 시계에 흐르겠죠? 그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 이번에 볼게. 1에서 2번 갈 때는 뭐냐? 잠깐만요. 1에서 2번 갈 때는 아까 1번은 들어갈 때 시계였잖아. 맞지? 나올 때는 뭐냐? 나올 때는 1번에서 나오는 게 아까랑 똑같은 이제 시기로 반시계로 유도가 돼. 반시계. 여기 1번을 감싸면서 이런 식이 벌어져요. 여기 시기였으니까. 2번은 뭐냐? 2번의 시 거리가 1이야. 이게 1이 1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에 더해가지고 반시계 4가 만들어져야 돼. 반시계 4. 되겠습니까? 2번도 그럼 이제 반시계 만들어야 하고요. 자기장이 3이 돼야겠네. 3. 되겠습니까? 2번에서는 그럼 이제 반시계 자기장을 유도해야 하니까, 전류를 유도해야 하니까, 자, 뭐가 됩니까? 반시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랑 반대가 되겠죠? 들어가게 자기장 3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시계로 5야. 시계로 5.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번에서 3 넘어갈 때 아까 2번이 이제 진입할 때는 3 곱하기 1만큼 반시계였잖아? 나올 때는 3 곱하기 1만큼 시계를 만들어요. 근데 시계가 5가 돼야 돼. 5. 되겠습니까? 3번 들어갈 때 3번이 이제 면적은 이제 2잖아. 2 맞지? 2잖아? 자기장이 1 되구나. 더하면 5가 되게. 시계 방향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시계 만들어야 하니까 맞지? 만들어야 하니까 자 먼저 나오게 1만큼의 자기장 형성되겠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1번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나온다. 맞는 말이네. 됐죠?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그렇죠. 1대 6대 2니까 3배 차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pH가 5일 때 맞지? 5일 때 그때는 이제 뭡니까? 5일 때 요거 2번에 3번 할 때 모습이잖아. 맞지? 그때는 이제 시계 방향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y 아니죠. 시계 방향이니까, 예, 반씩 뭐냐, 마이너스 y가 돼야겠죠. 보시기 씨,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번에 19번 볼게요. 이거는 자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요. 이번에 좀 마지막 페이지에 좀 힘을 좀 뺀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볼게요. 네. 여기 ABC 색의 도선이시 존재하고요. A랑 B는 같은 색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C는 RC만큼 전류가 흐르고요. 일단 볼게요. 자, 기억이유는 저기 ABC 뭐냐? C 흐르는 전류가 위의 방향과 아래 방향일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긴 뜨긴 해요. 뭐냐면 이거야. 지금 A랑 B가 따질 때 이거야. 지금 먼저 여기 B가 있는 거잖아. 이 가까워지니까 나오는 게 플러스죠. 졸라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하니까 B가 이제 전류가 위로 흘러야 가까울 때 이제 나오게 만들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세 번에 이제 5점에서 봐봐. C가 이제 위로 흐르든 아래 흐르든 간에 C가 5점에서 무조건 자기장 만들 거야. 그렇잖아. 나오게 하든 들어가게 하든 만들 거잖아. 맛이? 만들 거잖아. 근데 A, B랑 C랑 더해서 0이 될 수가 있어야 돼. 그래 만약에 진짜 B가 위로 흐르잖아. B 나오게 하잖아. A도 위로 해가지고 A랑 B가 상쇄가 돼버린 만약에 상쇄가 되면요. C에 의해서 자기장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나오든 들어가든 간에 C가 남을 거잖아. 그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모순이잖아. 하니까 A는 절대 위로 흐르면 안 돼요. A는 무조건 아래 흘러야 돼. 되겠습니까? 아래 흘러야 말 되는 거야. 이거 되겠죠? 그러면 이제 B랑 A 입장에서는 둘 다 나오게 하는 거잖아. 맞지? 사실 둘 다 나오니까 A랑 B만 따지면 자기장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 완전 대칭꼬라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은에서는 0을 찍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얘가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C가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하니까 여기 이제 C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거나 여기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이런 꼴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니은만 살짝 말씀드리면 니은에서는 이제 자 시간 제가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심한 그리면 이제 대략 이런 꼴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 가까울수록 이제 점점 들어가는 게 강해지게. 그러면 이제 둘이 더했을 때 두 개 더한 게 합산이 이제 니은이잖아. 이 5점에서 원점에서 0대하니까 이 둘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둘이 더하면 그래프가 대략 뭐냐? 대략 그림이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구나. 그 중에 일부분씩은 주어진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볼게요. 나에서 기억은 C가 위로 흐를 때 모습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니은일 때 0.5D와 마이너스 0.5D에서 방향이 똑같냐 아니니 무조건 반대죠. 맞지? 무조건 반대구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I제로가 A보다 당연히 훨씬 세겠네. 맞지? 네, 거리가 C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요. C 혼자가 A, B 합산과 똑같은 거잖아. C가 훨씬 강하겠네.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 될 거예요. 확인하시기. 그 다음 밑에 문제 볼게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이 여기 보 문제고요.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자, 볼게요. 먼저 이제 여기서 13H, 여기구나. 23H에서 질량 M짜리 A가 내려와요. 마치 네, M짜리가. 내려오다가 이제 A랑 B가 이제 충돌하고 난 뒤에 B가 5까지 올라가서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요. 이거야.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되어 있잖아. 이 말이 뭐냐? 참, 요 말은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소멸되구나.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들은 뭔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벌어지게 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되겠죠? 여기 첫째고요. 두 번째. 1번에서 세기미시 높이가 P랑 S가 똑같대. 맞지? 똑같대요. 그 다음 1번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자 뭐야? 3번에서 손실된 에너지 3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손실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되겠습니까?
뭡니까? 질량과 중력값수는 사실 뭐 일정할 거니까 맞지? 이란 낫게요. 질량 곱하기 높이 변화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이제 3번을 따시면 이거야. 1번과 2번 따시면요. 1번과 2번에서 지금 이제 자질량이 M, E는 3M, 이잖아 맞지? M 대 3M이야. 근데 이제 에너지 손실이 뭐냐? 손실이 이제 1대 3 대야 3, 1대 3. 되겠습니까? 1대 3이야. 높이가 같아야겠네요. 되겠습니까? 여기 높이야. 여기 높이가 같아야, 마치 같아야 전체 손실 에너지가 1대 3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가지고 이제 라지 h니까 각각 얼마냐? 2분의 라지 h 만큼의 높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건 되겠죠? 오케이. 확인하시기. 그럼 가볼게요. 여기 에너지가 손실 에너지가 우리가 어쨌거나 질량 곱하기 2분의 라지 h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서 손실 에너지가 이렇게 말아보자. 얘가 여기까지 올 때 지금 12H 내려가잖아. 마찰이 없다면 여기 이제 질량과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M 곱하기 12H인데 이거 그냥 11을 잡을게요. 되겠죠? 내려갈 때 10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여기 마찰에서 손실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H만큼 손실되었구나 말할 수 있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만날 때 A는 정지하고요. B가 이제 그만큼 튕겨간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충돌할 때, 자 보셔야 돼. 충돌할 때 충돌 항상 운동량 보존으로 말씀하셔야 돼. 보존. 되겠습니까? 에너지 보존이 아니야. 충돌은 운동량 보존이야. 무조건. A랑 자 B를 볼 때요. 질량의 B가 1대 3이잖아. 속도가 반대로 이제 3대 1 돼야 3대 1.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냐? 운동 에너지가 M 곱하기 V제곱. 그러니까 마찬가지 3대 1이거나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A가 V랑 만나기 전에 에너지가 요거잖아. B는 튕겨나갈 때 에너지가요. A 3분의 1만큼 가지고 튕겨나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0-2분의 H 곱하기 3분의 1만 가지고 튕겨나갑니다. 되겠죠? 되겠죠? 네.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가다가 얘들아 잘 가다가 이제 마찰이에서 손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여기 2분의 H만큼 손실이었으면 3배 손실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B만 따지면 이거야. B 따지면 10-2분의 H 곱하기 이제 3분의 1 가지고 튕겨나갔는데 가다가 이제 뭐가 된다? 2분의 3H 더 감소해요. 되겠습니까? 감소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손실이 얼마냐? 지금 13H에서 여기 얼마가 돼? 8H니까 5H 감소했잖아. 5H 되겠습니까? 전체 이제 우리 뭐냐?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지금 얼마가 되었냐? 마이너스 15가 되었구나. 질량이 3, 높이가 5H니까 되겠죠? 이만큼의 이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만큼 가지고 갔지만 손실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결과적으로 L자를 감소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이런 꼬라십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계산하자.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3분의 3을 6을 다 곱할게. 6을 싹 다 곱하면 20-H 마이너스 9H 여기 뭐냐? 마이너스 90인가요? 90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더 넘기면 H가 11이구나 하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저게 높이가 되겠죠. 11H구나. 되겠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 실제 이런 식의 그 덮프 해설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덮프는 사실 이제 문제 그 난이도가 높았냐 하면 솔직히 높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아직 5월이고 하니까 아직 이제 그 완성이 안 됐을 거잖아 당연히. 하니까 여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너희가 목표가 이 정도로 나중에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되는 실력 갖추는 그 정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거는. 다만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 정도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